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GM, 이미 니콜라 실체 알고 거래했다. GM은 지난 8일 니콜라 주식 11%를 20억 달러에 매입하고 전기 배터리나 수소연료전지로 구동되는 픽업트럭 배달을 늦어도 2022년 말까지 생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분석가들은 현 시점에서 니콜라가 완전히 붕괴돼 내일 당장 폐업하더라도 GM은 금전적 타격을 전혀 입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GM이 니콜라 픽업트럭을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자본을 직접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GM은 그 대가로 11%의 지분과 7억 달러의 수수료, 그리고 니콜라의 전기 자동차 판매에 따른 온실가스 크레딧을 받기로 돼 있다. 실제로 GM은 니콜라와 재협상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지난 9월 8일 발표한 합의안 이행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GM이 독점적인 얼티움 배터리와 하이드로텍 연료전지 스택을 니콜라 베저 전기 픽업트럭과 니콜라 세미트럭에 공급하고 이를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것이다. 사실 GM에게 니콜라의 사기 논란은 별반 의미가 없다. GM은 자사 부회장 출신의 니콜라 스티븐 거스키 이사회 의장이 지난 6월 니콜라와의 협력을 주선할 당시부터 니콜라가 별다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니콜라는 애초에 수소연료전지나 전기차와 관련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업체가 아니라 비전과 계획만으로 수소산업의 조기 정착을 이끌어내는 플랫폼 업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GM의 메리 바라 회장이 협력서에 사인한 이유는 니콜라가 갖고 있는 100억 달러에 달하는 사전 공급 예약과 GM이 절대 따라잡지 못할 니콜라의 브랜드력, 그리고 탄소 배출 크레딧 때문이다. 니콜라가 자체 기술력이 없더라도 자신들의 기술력을 이용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차량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니콜라 브랜드로 판매하면 테슬라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얼티움 배터리는 GM과 LG화학이 공동 개발했고 최대 주행거리 400마일에 충전시간 단축과 함께 가격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차세대 배터리로 미국 오하이오에 건설 중인 새로운 배터리 공장에서 생산돼 험머 EV, 볼트 EV, 캐딜락, 뷰익 전기차 등에 장착될 예정이다. 이 배터리를 배저에 장착하게 되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나 포드 F-150 전기 픽업을 충분히 앞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거기에다 니콜라의 탄소 배출 크레딧을 공짜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GM은 최근에 내놓은 보도자료에서도 우리는 니콜라와 함께 우리가 발표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하이드로텍 연료전지와 얼티움 배터리 시스템으로 더 넓은 시장에서의 성장 기회를 포착하고 니콜라 베저를 엔지니어링하고 생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니콜라, 혼다 등 GM의 기술을 자사 제품에 장착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우리의 전체 EV 전략의 한 부분이며 우리의 전반적인 목표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와의 협력 역시 GM이 그리고 있는 미래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분석가들은 이번 니콜라 사기 논란은 니콜라라는 회사보다는 창업주인 트레버 밀턴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사기 의혹의 대부분은 니콜라가 스티브 거스키 의장이 운영하는 조직의 자금 지원을 받기로 했던 6월보다 앞서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니콜라는 경영진을 재빨리 거스키 의장으로 교체하고 안정화 세력 유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향후 거스키 의장과 GM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2.5만 달러, 전기차 파괴력 클까? 지난주 한껏 기대를 모았던 테슬라 배터리데이는 일부 투자자들에겐 실망감 그 자체였다. 배터리데이 다음날 테슬라 주가는 10% 가까이 하락했다. 하지만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27일 화석연료 기반 내연기관 엔진차를 만드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계에 장송곡을 올리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는 3년 내 가격을 56% 줄인 배터리를 상용화하고 25,000달러 가격대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테슬라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의 기존 스타일과 달리 이 자동차가 무엇을 구현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머스크는 올해 7월 모델 Y의 표준거리 버전의 출시를 취소한다며 한 번 충전으로
250마일 정도를 가는 표준거리 버전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0마일 주행거리가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브스는 그의 말대로라면 25,000달러 전기차는 최소한 300마일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 모델 3는 미국에서 4만 달러 약간 못 미치는 가격대로 시작했다. BMW 시리즈가 장악한 럭셔리 중형차 시장을 겨냥했다. 새로운 25,000달러 전기차가 나오면 유럽차의 아이콘인 폭스바겐 골프와 맞붙게 된다. 골프는 23,000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포브스는 머스크는 폭스바겐 골프 가격대의 전기 자동차를 1년 반에서 3년 내 출시하겠다고 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잘 만들어진 독일 내연 기관차를 선택할지 아니면 300마일 주행거리를 가진 세미 프리미엄급 전기차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차량 유지비의 경우 비교가 안 된다. 석유값이 싼 미국에서도 전기차 유지비가 훨씬 저렴하다. 기름값이 비싼 영국의 경우 전기차와 내연 기관차의 유지비 격차는 크다. 포브스는 전기차가 비싸서 구매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3년 뒤 전기차 충전소가 보편화되면 전기차의 장점은 더욱 커진다며 석유와 가스로 달리는 내연 기관차를 더 이상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건 확실하다고 전했다. 미국 전기차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니콜라, 로시드 등 미래차에 대한 기대와 실망. 미래차에 대한 기대가 정도를 넘고 있다. 세계 스타트업의 산실이자 본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종이 세계 증권가를 흔들고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를 대변하는 요소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및 공유경제 모델이 되면서 이를 융합한 모델이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최근 코로나 문제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영향은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로 대변하는 차종의 자율주행 기능이 가미되면서 더욱 융합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그 중심에 테슬라와 니콜라 및 루시드가 있다. 한동안 중국의 테슬라라고 기대하였던 바이트는 코로나로 인한 자금 부족과 투자 실패로 인하여 거의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국내 군산 공장에서 진행하려 했던 엠바이트 모델 생산도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패하였다는 뜻이다. 또한 미국 라스베가스 본사가 있던 패러데이 퓨처라는 스타트업도 기대감만 남기고 실패하면서 스타트업종에 대한 부침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최근의 화두는 전통적인 현대차 등의 글로벌 제작사와 새로 떠오르고 있는 스타트업인 테슬라와 니콜라 및 루시드 등의 신흥 기업이다. 물론 미래 모빌리티라는 융합 제품에 영향을 주는 LG화학 등의 배터리사와 엔비디아 등 여러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물론 소프트웨어를 대변하는 미국의 가파와 중국의 베스의 향방도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모두가 미래 모빌리티를 대변하고 주도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글로벌 회사일 것이다. 그래서 최근 LG화학의 배터리 분야의 물적 분할 문제도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기에 최근 사기 논란으로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니콜라 문제는 더욱 안개 속이라 할 수 있다. 1. 니콜라 모터스와 MOU를 체결한 GM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LG화학도 완전 자유스러울 수 없으며 역시 1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니콜라와 태양광 분야에서 MOU를 체결한 한화그룹도 고민은 많을 것이다. 지역적인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연계 기업으로 문제가 전달되면서 글로벌 문제로 확대되는 특성을 이번 사안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니콜라 모터스 문제는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 연방검찰청이 함께 조사를 하면서 머지않아 일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항상 강조하던 수소 트럭의 양산 모델이 출시되어야만 이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니콜라 모터스의 경우 모든 것이 주변 글로벌 회사와의 MOU를 활용한 계획이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무엇인가를 입증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국내의 투자자들도 니콜라 모터스 관련 거래 금액이 8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가히 글로벌 문제라 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전기차 대비 수소 전기차는 만들기도 어렵고 양산형의 가성비 최고의 수소 전기차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 시스템인 차량용 스택의 경우는 소형이면서도 효율화되어야 하고 경량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해서
전기차와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전기차는 초등학생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배터리, 모터, 바퀴만 있으면 장난감 전기차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콜라 모터스가 수소 트럭이 아닌 전기 트럭을 구현한다고 했다면 설득력이 도리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이 사기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눈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양산형 수소 트럭이 나오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 테슬라. 반면에 테슬라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델 3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면서 말로만 하던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델 Y와 사이버 트럭까지 가미되면서 날개를 달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한 거품을 경계하지만 확실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개최된 테슬라 배터리 데이는 과한 거품보다는 실질적인 실적과 가능한 일정을 내세우면서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실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내년 여름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한 완성도 좋은 고유 전기차 모델이 여러 글로벌 제작사에서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와 더불어 치열한 춘추 전국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의 독주도 쉽지 않다. 3. 루시드. 루시드 모터스의 기대감도 크다. 현재 테슬라 모델 S를 뛰어넘는 다양한 특성은 물론이고 충전 방법에 대한 기대감 등 다양한 미래 기술을 채용하여 더욱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물론 예약을 받고 있고 내년 본격 출시가 되지만 고급 프리미엄급 차종의 한계와 양산형까지 나오기에는 시간적 지연도 예상되는 만큼 생각 이상의 고민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4. 결론. 스타트업은 실체보다는 개념으로 주변을 끌어들이고 실체까지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 테슬라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나 대표적인 어느 스타트업도 아직은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냉정하고 주변에 괜히 휩쓸리지 말고 제대로 된 시각이 필요하다.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은 고민이 많을 만큼 변수가 많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상대적으로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아직 SNS에서 기아차와 함께 흉기차로 불릴 만큼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등 문제가 많이 남아있으나 최근 정의선 부회장 중심에서 다양한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중반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하고 니콜라 모터스에는 있지도 않은 수소 트럭을 이미 양산하여 스위스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UAM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명 플라잉카를 구축하는 등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구현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는 니콜라 모터스에 대한 사기 문제가 실리콘밸리 중심의 뉴머니와 월스트리트 중심의 올드머니 싸움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어떻게 되었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글로벌 관심사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고민은 더욱 많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두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내딛는 발걸음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샤오펑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전기차 샤오펑, 광저우에 6,800억 투입 제2공장 건설. 미중 대립 속에서도 지난달 뉴욕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중국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샤오펑 자동차가 조달 자금을 대거 투입해 제2공장 건설에 나선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샤오펑 자동차는 28일 광둥성 광저우에 새 공장을 착공해 오는 2022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투자액 등 자세한 내용은 공표하지 않았지만 매체는 광둥성 정보산하 투자회사에서 40억 위안 정도를 유치해 일단 건설비에 투입한다고 전했다. 샤오펑은 근래 전기차 판매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생산체제 확충을 서둘렀다. 샤오펑은 지난달 27일 뉴욕 증시에서 신규 주식 공모를 실시해 12억 7,500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 광저우에 거점을 두고 있는 샤오펑은 애초 전기차 생산을 외부에 전부 위탁할 생각이었지만 판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여의치 않자 광둥성 자오칭에 제1호 공장을 건설해 5월부터 자체 생산을 시작했다. 자오칭 공장은 1기 투자액이 40억 위안에 달하며 연간 생산 능력이 10만 대에 이른다. 투자 규모로 보아 자오칭 2기 공장도 생산 능력이 자오칭 1기 공장과 비슷할 전망이다.
샤오펑의 허샤오펑 최고 경영자는 28일 전기차 생산에 관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 증산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제1호 전기차 모델 G3를 출시한 샤오펑은 올해 4월 두 번째 모델 P7을 내놓았다. 중국 시장조사 전문 웨이즈에 따르면 샤오펑의 전기차 판매량은 1에서 7월에 8,471대로 전년 동기 대비 7% 줄었다. 다만 7월 판매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3배 많았고 8월은 10배로 급증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샤오펑은 상하이 웨이라이 자동차, 웨이마 자동차와 더불어 중국의 유력 신흥 전기차 메이커로 꼽힌다. 2015년 설립해 2020년 8월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 2019년 매출액은 23억 위안, 최종 순이익이 36억 위안 적자를 냈다. 샤오펑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대형 스마트폰 메이커 샤오미 등이 출자하고 있다. 한편 샤오펑은 올해 안에 중국 국내 점포를 200개로 확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